문화가 굉장히 독특한 지역의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행사들을 여기 와서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그 패션쇼를 하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예. 가시오가피 아로니아 신기한데? 이렇게 여러 갈래로 벌어지죠. 오름이 있으면 휘몰아치고 또 큰 장애물이 있으면 또 휘몰아치고 그러면서 그게 청개의 꼬리를 가졌다. 청개의 지류가 이제 나무가지 수지연 화천처럼 내려와서 무려 25.7km나 흘러해서 표섬면 하천이까지 흘러가요. 얼음, 그 다음은 나무뿌리, 이끼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는 그냥 민둥산이었어요. 그냥. 여기는 제주도에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죠? 공마제도가 있었습니다. 말을 키워서 한양에다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우수한 말을 여기서 선별해서 여기 보면 말차도름이 있거든요. 그거에 U자형 분화구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말을 막 몰아놔. 그러면 숫자를 세고 정부에다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호마를 추출해냅니다. 호마. 그러면 한양에다 보내요. 임금에게 임금이 타는 어승마 그리고 임진왜란 때 전쟁에 쓰였던 전쟁마 이렇게 제주도가 조선시대에 엄청나게 말을 키워서 보내졌죠. 그 조선시대에는 그런 기술을 배워서 말을 키워서 한양에 보내졌습니다. 네, 그래서 200년 동안 식민지를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주도에 몽골족들이 와서 많은 문화적 그런 것들이 이제 전승이 되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말 속에 약간 몽고의 그런 피가 섞여 있다고 오래도록 매달려 있어요. 네, 멀리서 보면 조경수, 관성수, 역할 톡톡 하는 나무가 바로 또 이 나무입니다. 꽃 예쁘죠? 예. 그런 거요. 네. 그래서 이름이 이 나무라고요? 예. 아, 원기소 느낌 맞아. 네. 맞아. 우리 어린이들은 무슨 냄새라고 할까요? 말라니가 이거는 이 식물이 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 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누구조라고. 누구조라고 에너지를 그렇게 하면서 할까요? 자기조라고. 자기조라고. 이런 방향물질 내뿜으로써 자기를 먹으려는 그 다양한 적군들을 물리치는 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걸 뜯어서 나물로 먹어요. 근데 네, 순을. 그러다가 꽃이 펴 보세요. 아주 그냥 보석 있죠. 그 파란 열매와 자주색 열매 사이에 있는 그 에메랄드 그 보석 같은 열매가 열립니다. 이런 나무들은 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가장자리에 먼저 들어오는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예요? 이름이 누리장 나무. 누리장. 예, 예. 누리장. 아. 8월 때면 딱 성장을 멈추고 여기 다시 씨가 이건 알겠는데. 아, 그게 어떻게 알아? 이제 제주 조리대라. 조리대 또 조리대, 또 그냥 조리대, 뭐 제주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한라산에 엄청 많았었어요. 지금도 많죠. 문제라고. 말들을 키워서 많이 이렇게 먹이를 이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예, 제주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차로도 만들고 사료도 만들고 했는데 말도 키워보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었어요. 한라산에 있는 조리대는 있음으로써 그 사면이 이렇게 퇴적되고 막 흘러내리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반면에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뿌리 못 뻗어서. 그래서 정부 시책에서는 이 조리대를 놔뒀을 때와 채취해서 특산물을 만들었을 때와 경제적 부가치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차로도 나가고 의약품의 원료로도 나갔지만 그게 판매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고 골칫거리죠. 이런 것들이 이 숲에 우점하면 다른 식물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금나무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열매예요? 네, 이거 꽃이에요, 꽃. 네, 이게 예쁘다. 한땀하다 얘. 네.
여기 지금 생각하는 상상 위에 이 외에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폭포그리 사진을 보였죠. 바로 여기에 폭포산인데 여기 있죠. 저기가 위험해서 저기 못을 갈 수 없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큰 또 이거보다 더 깊은 물웅덩이마다 20분, 30분, 뭐 때로는 1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을 걸리면서 거기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어.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그런 물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폭포가 일을 하천에 와서 그때는 빨리 물놀이 하다가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이런 데 보면은 오목오목 페인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매끈한 아주 꽃단장한 돌들이 하나씩 껴안고 있어요. 네. 어떠한 그런 그 조금이라도 좀 홈이 퍼진 곳에 물이 넘어오면서 돌이 거기 딱 있으면서 이 빗물이 내려올 때는 돌을 가만히 안 두죠. 어떻게 돼요? 예, 돌죠. 이걸 마식작용이라고 해요. 계속 돌려줘요. 요만하게 있다가 엄청 있다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막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계속 돌아지고 돌도 미끈해지고 그리고 홈도 미끈해지고 이 돌을 보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세요? 이 깊은 멘틀 속에서 포획해서 갖고 온 암석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주변에서 주었는데 그래서 감남석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검은색의 휘석, 또 하얀 유리 성분이 있는 사장석 이런 것들이 포획해서 오르는데 이 암석은 이 감남석은 깊은 곳에서 올라온 그런 단서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먼 과거의 역사 아마 돌 하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많아요. 과거로 여행 느낌이에요. 네. 우리가 막 하다 보면은 타임머신 타고 몇억 년 전에 거슬러 와서 그 당시 그뭐 공룡을 어디 했을까? 이제 화석들을 또 볼 수가 있죠. 화석이 생길 수 있는 곳은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살아 있을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팍 했을 때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양치류 식물은 고사리류들이 많이 보이죠. 제일 원시성을 띠는 게 이제 화석이 고사리류예요. 고사리. 네, 그다음은 공룡이죠. 공룡.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는 성산일출봉에는 저기 누룩돌의 퇴적층이 있죠. 그게 퇴적층이에요. 원래 성산일출봉은 그냥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육지가 만들어지는 게 성산일출봉의 그 쇠설물들이 막 흘러 내려와서 우리가 이어진 거예요. 그걸 육계사라고 합니다. 네, 물이 없죠. 그래서 이 수자원 고갈을 하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는 비가 내리면 한꺼번에 물을 바닷가로 쫙 보내버려요. 지하수 함량 지대를 좁혀버리기 때문에 지하수 함량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용천수를 따라서 마을 형성이 됐잖아요. 그 용천수를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중산화지대에 이제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 폐수 오염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용천수가 예전부터 풍부하지가 않아. 관정이 다 뚫어버리기 때문에 이 물이 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은 제가 보기에는 삼다수 굉장히 이거 페트병 그 요인도 있지만 관광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도민들만 조금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약간의 불편한 진심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네. 이 지금 지하에는요 제주도민이 100년 동안 55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가득 차여 있다고는 해요. 근데 누가 받쳐줘야 돼요? 기후가 받쳐줘요. 기후가 요즘은 변화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한 벌이 비가 팍 쏟아져서 바다 유출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또 오래 가는 게 더 오래돼요. 이 기후가 기상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이거 100년 되고 내가 봤을 때 이 삼다수를 그저 퍼올려서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더 요심스러워 다 하고 있겠지만 얕은 지식을 제가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온 길을 올라서 다시 이렇게. 자, 저기 선미바람 쐬요. 네. 네. 이 소리도 선미 프랑스예요? 이곳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훼손되었어요.
맹아지가 많습니다. 과거에 여기를 뭘 했을까요? 수축 굽고 예, 땔감을 하고 예, 화전도 하고 가다 보면 화전들이 이렇게 머들들이 막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 개혁이 일어나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이제 그 모든 것이 폐지되자 이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자기 가까운 집 주변에 땅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 와서 도구도 없는 그 물 한 동이 밥 그저 쌀밥 차롱에 쌍화근에 예. 나고 취해봅서.